나의 꿈이 머무는 곳 이승의 이 자리에 님이 오지 말아요. 파란 하늘 5월에 하얀 눈이 내려와 아름다운 청와대에 소복히 쌓여가네. 순결하고 고귀한 공면의 빈자리에 이 반가운 쌀꽃이 수줍게 미소 짓네. 그러니까 교주의 전제가 잘못됐다니까. 사실상 한 장이나 그거 뭐예요? 국가수에서 그런 결론 내린 적 없고, 실제로 국가수 결론은 다수의 사용자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정호성 판결문에서는 태블릿의 태자도 안 나옵니다. 한마디로 최순실의 것이라고 입증된 바가 전혀 없는 사실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부터 뮤지컬 컴퍼니에 의해 뮤지컬 박정희가 대구 오페라 하우스에서 3일간 공연을 갖습니다.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이번 토요일 공연 때는 변희재 대표와 우종창 기자가 참석하는 특별 저자 사인회와 콜라보레이션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뮤지컬 박정희가 탄핵 무효와 무죄 석방을 위한 보수 우파의 문화예술 무기로 알려지게 될 텐데, 혹시 예술가로서 부담감이나 거부감은 없습니까? 네, 저희는, 제 자신은 어떤 정치적인 것에는 관여하지 않는 것이 예술가의 본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지금 그 탄핵을 당하신 거에 대해서는 그 당시 저도 지금 변희재 대표님과 우종창 기자님의 생각과는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거는 뭐 어떤 정치적인 것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너무나 여론전으로 만들어서 여러 가지가 잘못 와전되고 더 크게 형성이 되면서 탄핵에까지 이루어진 걸로 저 자신이 느끼기 때문에 제 어떤 정치 성향이나 부담을 갖는 것보다 제 스스로가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탄핵은 아니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연을 찾는 관객들은 당연히 보수 우파 성향의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지난 추억을 간직하고 있는 분들일 겁니다. 탄핵 무효와 무죄 석방의 핵심 주제는 박근혜 대통령은 죄가 없다, 탄핵은 최대의 사기극이었다는 겁니다. 이미 부인할 수 없는 빼박 증거들이 변희재 대표의 태블릿 사용 설명서와 우종창 기자님의 저서인 어둠과 위선의 기록에서 소상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뮤지컬 박정희를 연출하신 연출가님 입장에서 탄핵 무효와 무죄 석방에 대한 입장이 있으면 간단히 밝혀주실 수 있는지요? 저는 사실 뭐 이번에 그 극장을 찾으시는 분이 전부 보수 우파라고만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그렇게만 되기를 원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이 뮤지컬은 좀 더 폭 넓고 많은 분들, 전혀 우파가 아니지만 와서 우파의 어떤 본연의 그런 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관객들이 폭넓게 오는 것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 자신 스스로가 탄핵 무효에 대해서는 제 스스로가 그 당시 느꼈고 그 당시 저도 그 공감했던 그 사실들이 참 많았거든요. 그래서
제 스스로는 변희재 대표님이나 우종찬 기장님께서 사실 뭐 짧은 시간에 그냥 한 것들도 아니고 몇 년간에 걸쳐서 이 증거 자료를 수집하고 책으로 두 분께서 내셨는데요. 그 책이 좀 더 많이 보급되고 많이 알려져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은 정당한 일이 아니었다는 것을 모든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은 저 역시 똑같은 생각입니다. 오는 토요일 오후 2시부터 저자 간담회를 하고 3시 반부터 뮤지컬 공연 단체 관람을 하는 일정으로 행사 계획을 잡아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대구에 이어 다음 공연 일정은 경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회가 되고 가능하다면 계속 저자 간담회를 함께 해 나갈 의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마음은 동참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스케줄상 다 따를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요. 많은 저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탄핵은 무효라고 생각하는 것은 저의 소신이고요. 그 다음에 오늘 우리 뮤지컬 공연에 와 주셔서 두 분께서 이렇게 함께 동참을 해 줌으로써 많은 잘못된 것을 알려줄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굉장히 기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세연과는 현재 법적 다툼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세연 공연이 오는 6월 17일부터 20일까지 LG 아트홀에서 시작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뮤지컬 제목도 뮤지컬 각정이로 똑같죠. 그리고 뮤지컬 각본이나 무대 세트, 심지어 곡까지 똑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같은 제목의 같은 대본, 흡사한 무대와 의상, 심지어 배우들도 뮤지컬 컴퍼니 A에서 공연을 하던 배우들을 데리고 가서 거의 같은 시기에 하는 경우는 못 봤던 것 같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 아닌가요? 연출 맡으시는 분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한민국 뮤지컬계에 초유의 일이 발생한 것이죠. 네. 그 가세연은 사실 저희와 처음 만났을 때는 투자자와 저희는 제작사로서 만났습니다. 모든 기획과 제작은 4개월 동안 제가 이 자리에서 여기에서 배우들과 함께 만들어지면서 제가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지금 그분들이 많은 착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그분들은 투자자에 대한 5년의 지분을 가지면서 계약이 계속 지속되었을 때 5년간 제1투자자로 모든 것을 가져갈 수 있는 그 권한을 주었는데 이것을 자기네들의 작품이라고 착각을 하고 지금 말도 안 되는 지금 일들을 벌이고 있는데요. 사실 저희와 계약을 하는 도중에서도 저희와 지킨 약속이 없었습니다. 많이 투자자로서 표가 6억 5천에서 7월 현찰로 그렇게 팔렸는데 또 불구하고 저희하고 계산을 해본 적도 없고요. 그다음에 이제 홍보가 나갈 때 두 사가 같이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그런 것도 저희하고 상의 한번 한 적 없고 오로지 가세연만 나왔고 심지어는 뮤지컬 공연인데도 불구하고 시간과 장소도 없이 그냥 가로세로만 떡하니 보이는 그런 행태를 취했고요. 그 다음에 굿즈에 대한 것도 사실은 정산을 해서 계약서에는 5대5라는 것이 딱 정확히 적혀져 있는데요. 그런 것도 한 번도 하지도 않았으며 그리고 1차 계약이 끝나고 2차 계약을 해야지만이 투자자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저희는 그분들이 투자한 것에 대해서 성실히 이행을 하기 위해서 계약을 한 상태였거든요. 사실 이게 잘못 아시는 분들은 어떤 돈이 싸움이니 돈에 대한 다툼이니라고 말씀을 하실런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돈의 다툼이 아니라요. 투자자가 투자했을 때 저희는 모든 배우와 스태프들에게 그만한 계약금을 지불하고 그 다음에 공연을 시작하고 나머지 마무리까지 또 투자자가 그것에 대한 책임을 져주면 저희는 공연의 책임을 다하는 것인데 이들은 지금 이런 것에 대해서 배우에게 저희가 돈을 지불을 안 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는
명확하게 돈이 언제 가고 어떻게 되고 대구 공연이 끝난 며칠 이내에 모든 것이 다 지급되고 그런 상황이 있고요. 꼭 굳이 한 분을 말씀드리자면 현석 선생님은 대표님과의 서로 관계에서 정리를 하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지만 나머지 모든 배우들은 벌써 작년이 아니죠. 작년부터 올 구정까지 벌써 80% 그 전원이 80% 정도는 다 간 상태가 아마 되는 걸로 제가 기억하고요. 나머지는 대구 공연을 끝나면서 그네들이 계약을 하지 않은 관계로 저희가 저희의 그 경제로 그 마지막 지불을 다 했고요. 그래서 사실은 공연을 하는 데 있어서 투자자는 투자를 했을 때 그 의무와 권리를 다 주장할 수 있는 것이고요. 저희는 그들의 그 투자를 받아서 공연을 성실하게 다 해야 되는 의무가 있고 그것이 수행이 안 됐을 때 우리의 귀책이 있는 것인데 그네들은 일방적으로 서울 공연도 저희와 상의 하나 없이 당일날 취소를 시킴으로써 모든 계약은 종결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목은 물론 뮤지컬 박정희 똑같습니다. 근데 저희는 조금 차별화를 두기 위해서 부제로 내 무덤에 춤을 뱉어라로 이번에 새로 넣었고요. 그리고 대본은 제가 확실하게 보진 않았으니까 100% 똑같다고 말씀은 드릴 수 없으나 한 두세 장면이 뭐 조금 달라진 것은 있을 것 같지만 크게는 달라진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커뮤니티에 나오거나 그런 거를 봤을 때 지금 배역이나 또 뭐 김일성이 박정희의 대립 구도라든지 정숙인이라든지 등등 이런 거를 봤을 때 그네들이 그렇게 크게 대본을 수정을 해서 대본을 만들어서 할 수 있는 능력자가 김세희 대표가 될까요? 김세희가 연출인데 그렇다고 대본 뭐 작가들 모집하더만요. 근데 그 작가들이 된다고 해서 그렇게 금방 극을 할 수 있는 대본을 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김세희 대표가 연출을 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여기서 간 그 배우 중 한 사람 인스타를 제가 보게 됐는데요. 굉장히 어려움이 있나 봐요. 그쪽에도 그 인스타에 뭐 피곤하다, 지쳤다, 힘들다 등등 이런 것을 쓴 거 보니까 김세희 대표가 지금 뭐 디테일하게 뭐를 잡을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요? 다 배우들이 하겠죠. 근데 여기서 하는 것을 똑같이 하면 표절입니다. 그거는 법적으로 구속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 것을 잘 알고 김세희 대표님 해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뭐 얼마든지 그 역사의 인물이니까 좋습니다. 다시 하세요. 다시 하시고 좀 더 보란 듯이 하시고요. 뭐 오케스트라 버전 나왔다고 하는데 이제 겨우 1개 나왔죠. 그거는 그냥 보여주기식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 제가 다른 SNS에서 봤는데 너무나 음악이 좀 표절됐다. 연출이라는 것이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 한 달 조금으로 만들 수가 있을까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본인이 하고 계시니까 너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모든 연출가들이 나름 오랜 세월의 경험과 자기만의 어떤 마인드, 자기만의 어떤 예술 철학을 가지고 하는 것이지 그것이 김세희 대표님 같이 지금 화가 나서 이거 엎어버리고 내가 새로 하겠어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은 배우들이 많이 고생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여러모로 해보시면 어려움이 어떤 것이 있고 돈이 얼마나 투자되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마 잘 알게 될 겁니다. 수 없는 경험을 쌓으시고 후에 연출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한번 생각해 보시고 고려해 주세요. 그리고 무대 의상 같은 거는 돈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거기라고 무슨 돈을 쌓아두고 있는 데가 아니니까, 돈이 있으면은 더 좋은 걸로 하시겠고요. 한복 같은 경우는 저희가 원래 했던
그 이사님 집에 똑같이 가서 똑같은 걸 해달라고 했다고 알고 있고요. 무대 세트도 그 민병구 무대 세트 그 감독 데려가서 우리가 했던 거하고 똑같이 해달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그 민병구 감독님께서는 저희와 처음에 약속했던 그 자질이나 철제를 저는 원했고 철제의 어떤 내역이었는데 그것이 정 아닌 걸로 납품이 되었습니다. 그러는 걸로 인해서 저희가 돈을 다 지불하지 않았던 이유가 있는데 그 돈을 다 받게 해준다고 하고 고소장까지 만들어주신다고 가세연에서 했다고 하던데 가세연은 너무 그렇게까지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열심히 하시는 건 열심히 하시는데 저희 거를 그대로 하시면은 안 됩니다. 그리고 저도 그랬죠? 김세희 대표님. 저한테도 같이 하자고 계속 이야기하셨죠? 그리고 저기 서바이벌 그 프로그램 만든다고 저보러 심사위원도 맡아달라고 하셨죠? 제 대답 안 했죠? 그리고 대표님 이야기를 하니까 고개를 흔드셨죠? 아, 저기는 좀 결국은 저희 대표님만 옆으로 하고 저희 다 데려가서 다 하실 생각이었잖아요. 그거는 이 세상의 이치에 맞는 말이 아닙니다. 잘 생각하세요. 아직도 젊으시잖아요. 더 많은 세상을 살아야 되시는데 이렇게 남의 것을 표절하고 도둑질하고 하는 건 도용하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가세연의 김세희 대표가 연출을 맡고 심지어 세 곡의 새로운 음악에 노랫말까지 작사한다고 합니다. 가세연 뮤지컬에 참여하는 배우들이 김세희 대표보다 뮤지컬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있고 더 잘 알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연출은 열정과 흥미만 있으면 아무나 해도 되는 겁니까? 연출가로서 상당히 자존심이 상하고 기가 막히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것은 문화예술을 모독하고 전체 뮤지컬계를 엿보이는 짓이 아닌가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욕보이고 문화계를 굉장히 모독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 노래 나온 거 발표된 거 들었어요. 들었는데 가사라는 것도 그냥 쓰는 게 아닙니다. 음률에 맞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노래를 다 직선적으로 표현하기보다는 그것이 약간 시적으로 구상되면서 직선적인 것과 직설적인 것이 플러스 되면서 그래서 관객의 마음을 울리는 심금을 울리는 그런 가사가 탄생하는 건데요. 그냥 뭐 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어떤 SNS를 봤는데 그런 비평이 있었어요. 김세희 대표의 열정은 알겠지만 가사나 연출까지 이 타칭을 한다는 것은 너무 무모한 짓이고 이것을 본 가세연의 직원들은 김세희 대표에게 꼭 전달을 해주시라. 그 사람은 뮤지컬 박정희가 굉장히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으로서 김세희 대표님도 생각하는 바로 그것을 SNS에 썼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음악도 좀 표절이 많이 됐다고 표절된 음악들도 다 올렸더라고요. 한번 참고로 보시는 게 어떠실지요. 멈춰선 안 될 길 말하지 않아도 내 나이 20살 김세희 대표님 연출을 그렇게 하고 싶으시면 연출 공부 좀 더 하시고요. 세월과 시간과 경험을 보낸 다음에 훌륭한 연출가로서 무대에 올려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가세연 뮤지컬에 동참하고 있는 배우들은 자존심도 없는 건가요? 가세연이 발표한 출연 배우들 중에 연출분께서 과거 같이 작업을 했거나 혹시 아는 인물이 있습니까? 있죠? 있습니다. 여기 배우장을 했던 김영수 배우가 그지로 갔고요. 그 다음에 여기 조연출을 맡았던 전하라 조연출이 어느 날 갑자기 못하겠다고 해서 정확한 인수인계도 없이 제가 알기로는 지금 그 USB에 저희 회사의 모든 것을 담아서 늘 다니면서 그것을 꼽아서 뭐 서류 작성도 하고 다 하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저뿐만이 아니라 같이 작업한 친구들이 옆에서 늘 보고 여기서 바로 이 옆에서 다 끼워서 했는데 그런 USB가 없다고 말을 하더군요. 근데 그거는 증인이 있습니다. 저도 여러 번 봤고 항상 봤습니다. 극장에서도 음향 감독도 보고 무대 감독도 보고 다 봤다고 하는데 본인이 왜 없다고 하는지 모르겠네요. 그런 거는 정확하게 정리를 다 하고
가세연에 가서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뭐 돈을 벌러 갑니다라고 했던 배우도 있는데요. 뭐 돈을 얼마나 주는지 모르겠지만 가서 돈 많이 받고 열심히 하면 되겠습니다. 더 이상 언급하고 싶지 않습니다. 가세연이 주연 배우들을 공개했습니다. 특이한 점은 박정희 역할을 더블 캐스팅으로 갔다는 것과 유경수 여사 역을 35살의 아이돌 가수 출신 가수로 캐스팅했다는 점일 겁니다. 연출가 입장에서 가세연의 캐스팅에 대해 장단점을 말씀해 주실 수 있는지요? 네. 장점이라고 한다는 것은 캐스팅된 배우들이 그 역할에 충분히 잘 표현할 수 있고 적합하면은 그것에 대해서는 장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유경수 역할을 맡은 분의 노래를 들었습니다. 역시 유경수 여사님의 역할은 나이와 연후가 조금 더 돼서 어떤 그것이 녹아내릴 수 있는 배우가 더 적합하지 않을까. 대사도 들었거든요. 대사를 쳤더라고요. 근데 그 대사에서도 유경수 여사의 어떤 그런 내면적인 것은 제가 조금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아쉽지만 좀 더 경험과 그런 것이 좀 더 풍부한 배우였다면은 더 적합하지 배역이 아니었나 싶고요. 그 다음에 한 분은 제가 노래를 못 들었고요. 한 분은 뭐 오케스트라를 해서 봤는데요. 저는 전체가 다 오케스트라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세연이 보여주기 식으로 지금, 그, 최수형 배우입니까? 그 배우의 노래를 들려주었는데요. 저희는 사실 그 정도원 배우가 워낙 그 음정이 굉장히 안정적이면서도 고음의 그 대한민국에 몇 명 없는 고음을 낼 수 있는 배우로서 저는 굉장한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본인도 그렇고요. 근데 제가 그 뒷부분이나 이런 거를 볼 때 좀 더 그 어떤 박정희 대통령이 어떤 감성이 팍 터져서 올라갔으면 하는 게 가다가 중간에서 이렇게 뭐가 끝나는 것 같아서 좀 아쉬움이 있었고요. 하여튼 맡으신 배우님들 뭐 열심히 잘 해보세요. 저희들은 뭐 지금 저희의 작품을 이렇게 도용을 해서 한다는 것은 진짜 용납할 수 없는 일인데 이런 자세한 것까지 배우들이 아는지 모르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훗날 언젠가는 알 날이 올 것입니다. 열심히들 하세요. 현석 배우가 출연료를 체불하고 갑질한 뮤지컬 컴퍼니 A를 응징하기 위해 따로 배우들을 모으고 있다고 그동안 김세희 대표가 주장을 했는데 이번에 발표된 출연진들을 보니 빠지셨더군요. 혹시 왜 그런지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제가 뭐 이거라고 얘기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요. 현석 선생님도 본의 아니게 본인이 그 대화의 어떤 일관으로 얘기한 것이 그네들이 녹취를 해서 그거를 잘라서 소송에까지 사용을 하고 그러는 것에 아마 그리고 그분 가세연에서 현석 선생님으로 인해서 뭐 배우 돈을 안 줘서 이렇다 저렇다 해서 결국은 현석 선생님이 폭로자 비슷하게 되어버린 경향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도 부담을 안 가지실 수가 없겠지요. 그 본인의 어떤 명예도 있고 연세도 있으신데 이런 일로 하여금 폭로자가 되어버린 것에 대해서 많이 부담을 느끼는 거는 제가 그 직접이 아니지만 간접을 통해서 여러모로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부담을 많이 느낄 것 같고요. 강용석, 김세희, 강용석 와이프 지는 분께서 돌아가면서 연락이 온다고 하는데 아마 연락 받기가 거북스럽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빠지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 백선엽 저희가 현석 선생님 같은 이제 저 탤런트 분을 기용을 했었잖아요. 근데 이번에 그 백선엽 장군으로 가로세로가 기용한 배우가 좀 비슷하게 또 그 탤런트 분이시더라고요. 그런 것까지 아주 잘 맞춰서 캐스팅을 한 것 같습니다. 재밌습니다.
이거 백선엽 이 사람이 탤런트예요. 네. 기 누군가 뭐 이 사람. 네. 그러니까 거의 우리가 그 탤런트를 해서 백선엽을 했더니 자기네들도 이 탤런트고요. 예. 뭐 그게 어쩌다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그렇습니다. 김세희가 눈물을 쏟으면서 노랫말을 만들었다는 곡이 세 곡이 있습니다. 네. 이 노래를 들으면 관객들이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큰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내 나이 23, 작사 김세희. 내 일생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작사 김세희. 박근혜 대통령 테마곡인 나를 막아서는 현실의 벽을 넘어 라고 합니다. 이 곡에 대해서 뮤지컬 컴퍼니 A 측에서 연습을 해봤거나 공연에 쓰려고 준비를 했다거나 그랬었는지, 아니면 이 곡을 만들라고 작곡가에게 요청을 한 적이 있나요? 저희는 전혀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아마도 내 무덤에 침을 뱉어라는 음역대가 너무 높아서 어느 지금 배우도 그걸 소화할 수 있는 배우가 뭐 박효신 배우라든지 몇 안 됩니다. 그런 배우들은 캐스팅하기도 어렵고요. 그러다 보니까 내 일생 조국을 위하여라는 걸로 아마 노래를 바꾼 것 같은데요. 그거는 가사나 모든 것을 제가 그 세 곡 중에 두 곡밖에 지금 발표가 안 돼서 봤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본인이 눈물을 흘렸다고 모든 분이 눈물을 흘리는 건 아니고요. 그것은 관객들의 목이고 관객들의 평가고 관객들의 가슴입니다. 그거를 본인이 하면서 눈물을 흘릴 거라고는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께서 말씀하시는 가세 빠가사리들은 뭐 다 같이 울고 부둥켜 안을 수도 있겠지만, 뭐 그렇게 된다면 그렇게 하시면 될 것이고요. 모든 것은 일반적인 평가에 준하는 것이 뮤지컬의 표준의 어떤 평가지, 가세연만에 하는 그런 것으로 모든 평가라고 할 수는 없겠고요. 가사라는 것은 아까 은율도 맞아야 되고요. 시적인 것도 맞아야 되는데, 한번 다시 들어보세요, 여러분. 그냥 아주 직설적입니다. 그냥 하는 얘기, 그러니까 여기서 가사를 진짜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닌 김세희가 그냥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으로 만든 가사이지요. 얼마나 감동을 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가세연의 그 팬들이라면 뭐 어떨까요? 그 정도 평가하겠습니다. 가세연은 결국 오케스트라를 동원했다고 합니다. 연출가 입장에서 이번 작품의 오케스트라의 혈연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완성도와 작품성을 높이는 데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부럽거나 여력이 안 되는 상황 때문에 아쉽지는 않습니까? 전혀 부럽지 않습니다. 전혀 아쉽지 않습니다.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의 최상의 베스트를 해갈 것이고요. 오케스트라를 한다고 해서 그것이 뭐 격이 올라가는 것은 아니고요. 여러 여건이 다 맞았을 때, 가수와 배우와 그 어떤 오케스트라의 어떤 모든 합이 잘 맞아서, 그리고 그 무대에 어떤 조성되는 모든 것이 하나가 되었을 때 관객이 감동을 하는 거지, 오케스트라만 한다고 감동이 되는 건 아니고요. 그것은 뭐 돈으로만 이루어져서 오케스트라를 해서 감동이 된다?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케스트라가 아니라도 진정성이 있는 예술의 무대 배우들이 진정성을 가지고 마음으로, 가슴으로, 영혼으로 노래를 하고 연극을 한다고 생각을 한다면 오케스트라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것은 일종의 제가 보기에는 아마 오케스트라 전부는 못할 것입니다. 이건 장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다 맞추려면은 배우들, 많은 합창에 들어가는 배우들이랑 다 맞추는 것은 지금 시간적으로 아마도 물리적으로도 안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기네가 얘기한 게 있었기 때문에 그 곡 한 곡 정도만 그렇게 했지, 그 전체가 다 그렇게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도 뭐 실질적으로 진짜 오케스트라를 생으로 다 쓸지 안 쓸지 두고 볼 문제이고요. 중요한 거는 오케스트라를 쓰냐, 뭐 더 좋은 무대를 만드냐, 그런 것보다 저희는 실질적으로 적은 예산으로 최고의 최상의 마음과 최선을 다해서
만든 작품으로 이미 벌써 몇십 회를 평가를 받은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는 전혀 부럽지가 않고 그것으로 인해서 저희는 더 가슴으로 느끼는 것을 무대에서 잘 표현하겠습니다. 요즘 김세희 대표가 연출 재미에 푹 빠져서 연습실에서 살다시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이라면 김세희가 오히려 배우들에게 뮤지컬에 대해 한 수가 아니라 10수를 배워야 할 입장이 아닌가요? 이번에 박정희 대통령 역으로 캐스팅된 김민균 배우는 경북대학교 겸임교원으로 있다고 하는데 이름이 날 정도로 유명하진 않아서 그렇지 나름 뮤지컬 공부를 체계적으로 하고 뮤지컬계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의 배우로 또 스텝으로 참가를 한 걸 텐데 이들을 앞에 두고 초짜인 김세희가 연출을 한다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으로 놀랄 일입니다. 그네들이 말은 안 할지 모르지만 저 같으면 정확하게 얘기를 하는 성격이고요. 말을 안 할지는 몰라도 아마도 많은 코칭을 받아가면서 그 다음에 연출을 안 할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배우들이 그냥 만들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 심정을 인스타나 여러 가지에서 제가 느낄 수가 있었고요. 저희도 대학교 교수도 있었고 그런데 그분은 뭐 정교수는 아닌 것 같고 교원이라는 거는 강사나 본데 강사들은 많습니다. 그리고 어느 배우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자기의 소신으로 최선을 다하는 배우가 가장 훌륭한 배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여건에서 나 지금 환경에서 저희와 가장 지금 반대되는 길을 가고 있는 배우들이지만 저는 배우들 자체는 뭐 제가 말씀을 드릴 건 없고요. 나름 지금의 상황을 잘 모를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모든 것은 다 잘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이고요. 이거는 지금 어느 쪽이든 어떤 결과가 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처음부터 저희가 이것을 5년 전부터 기획을 시작해서 구미시에서 도와 시의 예산 28억으로 한다고 하는 것을 시민단체들로 해서 무산을 되었던 것이고요. 시기적으로 굉장히 어려웠을 때 가세연이라고 하는 단체가 사실 저는 가세연을 잘 몰랐습니다. 지금은 너무너무 잘 알게 됐는데 뜻과 마음이 같은 단체로서 그냥 같이 해서 너무나 감사하구나 이런 마음에서 처음에 시작했던 것이고요. 저희는 사실 어떤 배우들을 돈을 안 줬니 그러는데 저는 지금 11년째 뮤지컬을 하고 있는데 돈을 안 준 적도 한 번도 없고요. 가세연이 투자자로서 재계약을 안 해서 계약금이 안 들어오는 관계상 저희가 그것을 다 막아야 하는 상황이 돼서 늦어진 것뿐이지 그것도 그쪽에서 다 하지 않았지만 저희가 다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유언비어 터뜨리지 마시고 그리고 유튜버의 방송도 책임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루아침에 저희하고 등 돌렸다고 작품을 비하하고 이쪽 배우들을 비하하고 인신공격을 하고 그 다음에 저희 이쪽의 배우 중에서도 그 재판에서 그쪽 변호사님께서 말했어요. 스파이를 심어놨다고 이쪽에다. 그래서 녹음을 해서 녹취를 해서 그것을 잘라서 다시 유튜브 가세연 방송에 내보내고 이런 진짜 해서는 안 될 일들은 하지 말아주세요. 하지 말아주고 그쪽의 박정희 뮤지컬하고 저희 뮤지컬은 조만간에 끝이 날 것입니다. 어느 쪽이 되든 그거 기대하시고 그 다음에 저희는 저희대로 열심히 할 거니까 더 이상 저희들에 대해서 음해를 하지 말아주세요. 음해하지 말고 당당하게 하고 결론은 언젠간 날 것입니다. 저는 그날을 기다리며 오늘도 여기 있는 배우들과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멋있는 뮤지컬 박정희를 만들고요. 끝으로 이게 제일 처음에 인사가 됐어야 되는데 질문에 답하다 보니 박정희 대통령님과 박근혜 대통령님께 진짜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는
굉장히 순수한 마음으로 그리고 저도 박정희 대통령 때 시대에 산 사람으로서 잘못된 것이 굉장히 가슴 아프고 애국적인 마음을 계속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것이 올바르게 인식이 되어야 되고 지금의 대한민국이 어떤 과정과 어떻게 해서 왔는지 사실 저희는 삼국시대 뭐 신라 것도 하고 뭐 백제 것도 하고 그다음에 저기 조선시대 것도 하고 근대 것도 하고 저희는 역사 뮤지컬만 계속 추구하고 온 뮤지컬 컴퍼니의 그 회사로서 잘 보고 듣고 바르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왜곡되고 잘못된 것에 너무나 안타까움을 느끼기에 이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는 저희 세대라도 올바르게 해야 된다는 어떤 저는 사명감과 선구자적인 그런 마음이 굉장히 솟구쳤기 때문에 박정희에 대해서 여러 가지 탄압도 많았습니다. 그네들이 처음에 배우들을 발표 못한다고 했지요. 똑같습니다. 해보니까 알지요. 그리고 가명을 썼잖아요. 저보러 가명을 썼다고 뭐 몰랐는데 거기 지금 그 음악 감독님도 리한이지만 황태승 씨고 본명은 황대승 씨잖아요. 다 가명 쓰고 있어요. 여기는 저뿐만 아니었습니다. 조명 감독님, 영상 감독님, 음향 감독님 전부 다 가명을 썼습니다. 그런데 그 가명을 저는 11년 전부터 뮤지컬은 가명을 써왔습니다. 근데 그것이 무엇이 잘못됐다고 그런 것을 방송으로 잘라가지고 뭐하고 20몇 년 전에 것까지 다 내가지고 자기네가 옳고 자기네 합리화를 시키기 위해서 모든 사람은 다 쓰레기로 만드는지 가세연도 사회적인 책임을 느끼는 방송으로서 좀 더 의무를 가지고 좀 더 올바른 인식을 가지고 방송을 해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작품을 한번 하잖아요. 근데 사실 저번에 작품은 한 4개월 동안을 했어요. 원래 계약된 거는 3개월이었는데 저희가 그 극장을 또 못 준다고 해가지고 한 20 며칠간 정도가 더 연장되는 바람에 결국은 본의 아니게 한 4개월 정도의 연습 기간을 거쳤습니다. 근데 그때도 한 번도 쉬거나 한 번도 게으름을 피우지 않고 일주일에 한 번은 쉽니다. 그 외에는 거의 나와서 연습을 했고요. 그 다음에 배우들이 조씨가 상태가 안 좋을 때 저희가 쉬는 시간을 가졌고요. 그 외에는 진짜 충실하게 해왔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배우가 바뀌면 모든 호흡이 다 깨지기 때문에 다시 시작입니다. 처음부터. 그래서 지금 배우들이 바뀐 상태이기 때문에 또 최선을 다해서 계속 연습을 거듭해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벌써 처음 시작한 배우들은 11월 달부터니까 지금 몇 달 동안을 하고 있는 거죠. 굉장히 죄송하고 미안하고 또 저를 끝까지 이렇게 믿고 쫓아와줘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배우들 꼭 진짜 진실한 마음 가지고 이 작품에 다들 임해주셨는데 나중에 함께 꼭 승리하고 성공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한 것에 이 뮤지컬 박정희를 한 것에 대해서 큰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끝까지 잘 해 나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스텝 선생님들 어려움 많았고요.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하나를 말하자면. 그런데 지금도 이 박정희라는 작품을 죽이지 말고 끝까지 이거는 해서 반듯하게 세워야 된다는 것이 저희 감독님들 모두 저를 포함한 저희 대표님을 포함한 그런 지금 의지가 굉장히 강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정의롭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정당하게 맞서면서 꼭 박정희 대통령님의 어떤 살아오신 여러 가지의 흔적과 그 순간순간을 다 담지 못하고 말하지 못했던 가슴을 우리 뮤지컬 박정희 작품으로서 조금이나마
백성들, 국민들과 제가 자꾸 사극도 많이 해서 국민들의 마음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영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작품으로 꼭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